화물연대 총파업의 원칙 대응을 강조하고 출근길 메시지 변수를 제거한 윤 대통령이 연말을 앞두고 40%대 지지율로 가는 길목을 닦았습니다. 여기에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여는 등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2시간 반 넘게 진행된 생중계 회의에 대통령도 장관들도 긴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네.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 받을 때 별로 긴장 안 했었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 받으니까 참 많이 떨립니다. 패널들의 질문과 발언이 끝날 때마다 윤 대통령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대통령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대통령의 답이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과 교육, 연금 3대 개혁 과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습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가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 문제의 정치화를 우려했습니다. 노동 문제가 정쟁과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은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화물연대 파업을 예로 들며 법을 지키지 않으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노사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연금 개혁을 역사적인 책임과 소명이라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까지는 완성판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살펴보면 노력이나 의지가 별로 보이지가 않는다. 국민과의 대화라는 형식 그런 것들은 짜여진 연출에 불과하고 중요한 건 국민 전체와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반대파,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공감대를 끌어내느냐, 서로 소통을 해서 반드시 상대를 설득하는 것만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파가 왜 반대하는지 또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지를 귀담아 듣고 그중에 일정 부분 채용할 거 있으면 또는 수용할 거 있으면 수용하자, 이런 쌍방향 소통이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뭐 딱 닫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답답하다. 이게 이제 저는 뭐 형식은 뭐 나름대로 평가할 만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나가면서 출근하면서 질문이 있어요, 대답하고 이런 것들 일상화된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국민과의 대화 이런 형식도 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대화가 되느냐, 소통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만나야 할 분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만날 사람들은 화물연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날 사람들은 전장현이고 장애인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얘기 듣고 거기서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을 딱딱 제시한다라고 하면 그냥 박수 받죠. 근데 이런 건 다 없이 그냥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지지자들 모아놓고서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만 되는 거예요, 홍보. 소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듣기 싫은 얘기를 좀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 어려운 얘기들, 어려운 사정들을 듣고, 지금 그걸 그냥 방치하니까 자꾸 갈등으로 가잖아요. 이것을 듣고 저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길을 딱 제시해주고, 그러면 저분 정말 리더구나, 우리 사회에. 그러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역대 정권에서 그렇게 듣기 싫은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국민과의 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거의 안 했죠. 네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를 했지만 대통령이 듣기 싫어할 만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 대답을 들었을 때 거기서 반론할 기회는 아무도 없었어요. 예. 질적인 대화도 없었고 네네. 양적인 대화도 아주 그냥 현격하게 얼마 없었고,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기대했던 건 다른 것보다 뭐 어떤 유능함이나
뭐 국제적 통찰력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성실한 그 소통을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거기서부터 딱 막히니까 저도 뭐 민주당 소속 의원이지만 좀 실망이 큽니다. 그리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걸 딛고 대통령이 됐으면 소통에 좀 더 앞장서고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이분은 뭐 처음에 주는 이미지가 화통하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장을 발휘해서 반대파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먼저 만나서 듣고 같이 고민하고 그 서로 간의 어떤 고충을 나누는 그런 것만 해도 상당수 국민들이 울림을 주고 박수를 보낼 텐데 전혀 하질 않고 이재호 고문께서 지난 대선 다음 날부터 말씀하셨을 겁니다. 우선 야당 당사를 방문해라. 또 야당 지도부를 초대하고 만나라. 하나도 이행 안 했잖아요. 그게 참 매우 아쉬운 대목이고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제가 다른 경우 같으면 야당 지도부를 만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저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당 지도부가 지금 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 지도부와 만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이냐, 이런 잘못된 사인을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것들이 만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온다라고 하면 저는 민주당이 스스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지도부를 만든 것에서부터 패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법적인 의혹이 있어서 수사를 받는 건 수사받는 대로 하고 나머지는 공적으로 야당 대표 또 대통령으로서 만나는, 그래서 협업하고 협의하고 하는 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만 지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도 있고 최고위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부실에 불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고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대통령님께 여러 차례 우리 민생과 경제를 위한 대화를 요청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야당과 정부가 사전에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갔다면, 또 이어갈 수 있다면 간극을 좁히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협치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한 개혁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소통에 나서길 바랍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좀 이 정부가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도 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기회가 굉장히 좋거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이 지금 죽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고, 그다음에 의원들은 뭐 자책골을 넣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지지율이 못 오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층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딱 보게 되면 이제 갈라치기로 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딪혀버리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일단 55 먹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제 민주당이 막판에 진짜 기댈 데가 없으니까 결국 그래도 그 지지층, 강성 지지층들이라도 결집시켜가지고 국정 동력을 유지했던, 그러니까 정권 말기에 썼던 전략인데 지금 이게 지금 정권 초기잖아요.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위기일 때입니다. 전국이 꼬이고 위기가 연속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노사 간에 대립이 심하고 이런 위기 연속일 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지지도가 확 올라가고 국민의 실력 올라가는 거거든. 남의 당을 말하기는 뭐하지만 지금 민주당도 사실 엉망이잖아요. 내용이 엉망이고 또 그리고 민주당이 뭐 대처를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대통령이 좀 더 딱 여유를 갖고 민주당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거든. 지금 윤 대통령이 정말로 조금 더 법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통치를 부드럽게 잘하면 나는 60%는 올라간다고 봐요.